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에서 35년간 간호사로 일한 조은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생과 사의 현장에서 일해온 그가 자신의 노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조은희, 72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35년간 간호사로 일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과 사의 순간을 지켜본 제가 정작 내 노후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할 줄 몰랐습니다. 퇴직 2년 후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왼쪽 팔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남았습니다.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저를 위해 큰딸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수진이도 사위 태호도 친절했고 중학생 손자 민준이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엄마, 오늘 회사 야근이에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어머니, 주말에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방에서 좀 쉬고 계세요. 무언의 메시지들이 쌓여갔어요. 저는 손님이 아니라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 수진이와 태호의 대화를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애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 그래도 내 엄마인데. 좀 더 참아보자. 실버타운 알아봤는데 어머니 집 전세금으로 충분하대. 월 25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곳 들어갈 수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병상에 누워있던 어르신들의 모습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 이제 나갈게.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엄마가 더 이상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수진이는 당황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터득한 지식으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해봤습니다. 실버타운은 월 250만 원, 제가 간병은 월 350만 원, 자녀와 동거는 무료지만 갈등과 눈치가 따라왔죠. 제 연금은 월 160만 원이었어요.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랜 동료 간호사 정미가 전화를 했어요. 은희야,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 알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 간호사 경력이 있으면 우선순위도 있고. 그게 뭔데? LH에서 만든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주택이야. 월세가 20만 원 되고 무장애 설계에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도 있어. 혼자 살기엔 딱이야. 정미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바로 LH 고령자 복지주택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간호사로 35년 근무하셨다면 사회기여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입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니 놀라웠어요. 화장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고 복도는 휠체어도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습니다. 각 호실에는 응급 상황 시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 있었고 주 2, 3회 생활지원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고 했어요. 월세는 23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1,200만 원이고요. 제 연금 16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수진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 집 전세금 일부 쓸 거야.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사실 그들은 제 전세금 2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전세금 중에서 민준이 학원비랑 태호 사업자금으로 좀. 수진아, 그 돈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가 쓸 거야. 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35년간 간병하며 본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2주 후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승인 통지서가 왔어요. 기쁨도 잠시, 자녀들과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와 작은 딸 미영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 가시면 우리가 자주 못 봬요.
지금도 자주 안 보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전세금 문제도 있고. 결국 속내가 드러났어요. 미영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남편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어차피 어머니는 보증금 1,200만 원만 있으면 되시잖아요. 미영아, 나머지 8,800만 원을 너희가 가져가겠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잠깐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저는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수없이 들었던 말을 기억했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하지만 정작 갚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내 노후 의료비야. 나중에 아프면 너희한테 손 벌리기 싫어. 자녀들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전세금 입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민준이 학원비만이라도. 수진아, 내가 민준이 엄마야. 내가 책임져야지 왜 할머니한테 손 벌려? 엄마가 그렇게 매정하게 나오시면. 매정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엄마도 아직 10년, 20년 더 살아야 해. 그 후로 자녀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301호 조은이에요. 간호사였어요. 아, 간호사셨구나. 저는 박영수예요. 퇴직 교사예요. 김순자예요. 은행원이었고요.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 매일 아침 6시 30분, 단지 내 작은 정원에서 모여 체조를 했어요. 간호사 경험을 살려 혈압 측정과 건강 상담을 해주니 이웃들이 좋아했습니다. 은희 선생님 덕분에 혈압 관리가 잘 돼요.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월세 23만 원은 연금으로 충분했고 나머지 8,800만 원은 정기 예금에 넣어두었어요. 의료비와 비상자금으로 충분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이가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희도 잘 지내요. 엄마,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와. 일주일 후 수진이가 가족과 함께 찾아왔어요. 제 작은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걱정했는데. 그래, 여기 참 좋아. 같은 처지의 이웃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생활지원사도 와주고.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더 행복해 보여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좋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시간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의무감 없이 순수하게 그리움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돈 얘기해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대신 앞으로는 각자 자립해서 살자. 그게 서로를 위한 일이야. 지금 저는 74세예요.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웃들과 체조하고 오후에는 건강상담 봉사를 해요. 저녁에는 독서를 하거나 TV를 봅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자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요.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만납니다. 그들도 저도 훨씬 편해졌어요. 조은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35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선택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권을 포기하는 순간 존재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그녀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권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공간이었죠. 월 23만 원으로 얻은 자유. 그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습니다. 노후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조은희 씨는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